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띠세요? 여기에서 띠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12가지 동물들의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요. 올해 2023년은 토끼해예요.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은 토끼띠예요.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신 무슨 띠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58년 개띠예요. 한국에서는 띠를 가지고 단순히 나이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띠를 나타내는 동물의 특징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믿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매일 띠별 운세도 볼 수 있어요. 띠를 기준으로 오늘 어떤 하루가 될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인 증거는 없겠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토끼띠의 하루 운세를 보면 친한 친구와 속 깊은 얘기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친구랑 얘기할 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띠 문화는 다른 아시아 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동물의 띠가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한국하고 똑같고요. 일본은 돼지띠 대신에 멧돼지띠가 있고 베트남은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베트남은 올해 토끼띠가 아니고 고양이띠인가요? 베트남 청취자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띠를 가지고 있지만 새해가 되면 올해가 무슨 띠인지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비슷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국에는 12종류의 띠가 있는데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이를 계산하려면 순서가 필요한데 어떤 순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하늘의 왕은 하늘 아래에 사는 동물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자 했어요. 그 특별한 임무는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거였어요. 1월 1일 새해 첫날 일찍 도착하는 순서대로 12동물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겠다. 항상 하늘나라를 동경해온 동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중요한 업무를 맡을 생각에 모두 신이 났어요. 각각의 동물들은 서로 더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일 열심히 훈련을 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한 동물은 부지런한 소였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동물들은 하나둘 하늘나라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소도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습니다. 부지런한 소가 제일 먼저 출발하는 걸 지켜보던 쥐가 생각했어요. 나는 몸도 작고 힘도 약해서 이 대회에서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아휴, 어떡하지? 쥐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하! 저 방법이 있었지? 쥐는 재빨리 소 등에 올라탔어요.
역시 머리를 써야지. 소는 등이 간지러웠지만 그냥 파리인가 생각하고 부지런히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하늘나라의 문 앞에 도착한 소는 아직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걸 보고 소리쳤어요. 역시 내가 1등이다. 그때 하늘나라에 오는 내내 소 등에 숨어있던 쥐가 폴짝 뛰어내리더니 하늘문에 먼저 쏙 들어갔어요. 부지런한 소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나 먼저 갈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결국 2등을 한 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소는 그때부터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게 되었어요. 잠시 후 3번째로 호랑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착했어요. 내가 1등이겠지? 아니, 너는 3등이다. 하늘의 왕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쥐, 소, 호랑이가 왔는데요. 호랑이 다음에는 누가 왔을까요? 호랑이 다음으로는 저 멀리서 기다란 용이 슉슉 날아왔어요. 모두들 용이 4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토끼가 깡충 깡충 용의 머리를 지나서 하늘문에 한 발 먼저 도착했어요. 하늘의 왕이 용한테 물었어요. 너는 날아올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느냐? 용은 먼 남쪽 바다에 비를 내리고 오느라고 늦었다고 대답했어요. 일을 끝내자마자 얼른 날아왔지만 한 발 늦었던 거예요. 곧이어 다른 동물들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어요. 다음으로 도착한 동물은 누구였을까요? 다음으로 도착한 동물은 뱀이었어요. 하늘의 왕은 6번째로 도착한 뱀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는 왜 다리가 없느냐? 사실 옛날에는 뱀한테도 다리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너무 열심히 달려오느라 다리가 다 닳아 없어졌어요. 불쌍한 뱀이네요. 그 뒤로 말, 양, 원숭이, 닭이 차례차례 들어왔어요. 그리고 11번째로 개가 들어왔어요. 개는 달리기를 잘하지만 노는 걸 좋아해서 중간중간에 대회인 것도 깜빡하고 노느라 늦게 도착했대요. 이제 12동물 중 한 동물만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누구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누가 도착할지 모두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12번째 동물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동물은 돼지였어요. 돼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돼지를 마지막으로 대회는 끝이 났고 하늘의 왕은 12동물을 차례차례 발표했습니다. 1등 쥐, 2등 소, 3등 호랑이, 4등 토끼, 5등 용, 6등 뱀, 7등 말, 8등 양, 9등 원숭이, 10등 닭, 11등 개, 마지막은 12등은 돼지. 이렇게 대회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몇 등인가요? 안타깝게도 13등이야. 대회는 이미 다 끝났어.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이게 다 쥐 때문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쥐와 고양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쥐가 출발하기 전에 사실 고양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때 고양이가 대회가 며칠이냐고 물어봤는데 쥐는 고양이를 이기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대회는 1월 2일이야. 원래 대회는 1월 1일이었죠. 쥐는 원하는 대로 1등을 했지만 그때부터 고양이에게 잡힐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표현입니다. 1번, 맡기다. 맡기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그 일을 주는 거예요. 저 대신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제가 주말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원래 항상 아기랑 같이 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혼자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기는? 엄마한테 맡겼어. 평소에는 제 친구가 아기를 돌보는데 그날은 엄마한테 아기 좀 봐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친구 엄마한테 아기를 맡기고 혼자 나왔어요. 저는 운동화가 너무 더러우면 제가 직접 빨지 않고 세탁소에 맡겨요. 세탁소에 가면 더 깨끗하게 빨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AS를 맡겨요. 그럼 거기에서 고쳐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러분이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디자인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까 하늘나라의 왕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왕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일은 다른 사람? 여기에서는 다른 동물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동물들한테 문을 지키는 일을 맡긴 거예요. 12동물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겠다. 2번, 느라. 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국어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은데요. 느라의 특징은 항상 그 뒷부분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어제 늦게까지 숙제하느라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요. 느라를 쓰면 잠을 많이 못 잤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아어서를 사용하면 어제 늦게까지 숙제해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이렇게 말하면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어색하게 들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라를 사용할 때는 그 이유가 내가 선택해서 하는 행동,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어야 해요. 어제 숙제를 안 하고 잘 수도 있었지만 늦게까지 숙제를 한 건 저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날씨 이야기를 하면 날씨는 우리가 좋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느라 이렇게 쓰면 틀려요. 꼭 기억하세요. 느라는 첫 번째, 나의 의지와 두 번째, 부정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다시 12동물 얘기를 해볼까요? 용은 하늘나라에 오기 전에 일을 하고 왔어요. 용이 일을 하는 걸 선택했어요. 용이 일을 하고 오느라 늦었어요. 개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놀았어요. 선택한 거죠. 개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노느라 늦었어요. 3번, 한 발 늦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아주 조금, 진짜 조금 늦었을 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오늘 그 빵을 사러 갔는데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오늘 이거 다 팔렸어요? 네, 방금 5분 전에 다른 분이 마지막으로 사 가셨어요. 한 발 늦었네요. 다른 예로
내일 이 친구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 문자를 제일 먼저 보내고 싶어서 12시 땡 하자마자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제일 먼저 보냈지. 고마워. 근데 한 발 늦었어. 내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보냈어.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기 1분 전? 30초 전? 아니면 10초 전에 그 남자친구가 먼저 보낸 거예요. 아까 용 얘기를 다시 해보면 용이 하늘문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토끼가 아주 조금 먼저 도착했어요. 아휴, 용이 한 발 늦었네요. 오늘은 띠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